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오늘 단번에 2754 네. 코스피 지수. 놀란 거는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1조 5천억, 현물 코스피 매수가 1조 8,784억, 네. 코스닥이 3,593억. 와, 쓸어 담았네요, 그냥. 그냥 한국을 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을 담은 게 아니라 IT를 담은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이따 수급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제가 어제 오늘 우리 8회로 나오고 싶어서 입이 너무 근질거렸어요 지금. 어제 그제 어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사실은 제 입장이 너무 헛헛합니다, 대표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삼성전자만 얘기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렇죠. 몇 년 됐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수급 분석, 업황 분석, 뭐 IT 전문가분들 모셔서 얘기 많이 하시고 다 했는데 결국 젠슨은 입에서 한번 끝난 거잖아요. 물론 젠슨은 입에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주총까지 연결되는 사이클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이제 마이크론이 어제 새벽 발표를 잘 하면서 시간으로 급등 중이죠. 같이 들어왔는데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종목을 움직이는 트리거가 우리가 다른 것들에서 찾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 당연한 거긴 하지만은 시대를 움직이는 트렌드가 누구인 것이냐 이런 것도 충분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혼자 헛헛하게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잠깐 화면 보시면 말씀드리자면 이거죠. 1조 8천억 오늘 매수를 했고 선물도 많이 산 건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대표님 이틀 정도로 보면은요. 일자별로 보면 어제 8,500억 샀거든요. 오늘 그 합쳐서 지금 2조 6천억 정도 산 거죠. 그러면 요거를 좀 뜯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뜯어보는데 여기 삼성전자 오늘 보이시죠? 오늘 1조 샀어요. 그리고 어제 걸 합쳐서 보면은 어제 오늘 합쳐서 2조 샀습니다. 그죠? 하이닉스를 3,700억.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 산 겁니다. 외국인들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점은 오늘 걸로만 다시 바꿔볼게요. 삼성전자 오늘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1조 5천억 던졌습니다. 많이 그리고 팔았네. 어제 것까지 합쳐서 소팅하면 어제 오늘 합쳐서 3조 때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틀 동안 누구는 3조를 산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는 3조를 판 거예요. 그렇죠. 어제 사실 기관이 산 것까지 합치면은 맞아요. 어제 2조야, 2조.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금액만큼을 개인 투자자 판 거죠. 이틀 동안. 엄청나네.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서 좀 바라는 점은 이 오늘도 매도 그럼 거의 2조 팔았네. 맞아요. 1조 예. 9,500억. 네네. 2조. 네. 어제 2조, 오늘 2조. 4조 나간 거네요. 거의 그렇게 개인이. 보시면 예. 그러니까는 허. 그러면 이제 이 자금이 어떤 식으로 다시 들어올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봐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따 마지막에 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국내 시장은 이 수급이 어디로 빨리 가느냐를 캐치하는 게임이라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업종이 뭘까를 지금부터 고민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진짜 지금 박 차장 이야기 네. 들으니까 4조 팔았네 라고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그 판 4조가 그럼 어디로 갈까? 그렇죠. 이 생각을 다 하니까 예수금화된 거예요, 대표님. 그러네. 네, 그래서 아마도 이거죠. 작년에 2차전지 제가 얘기 막 드릴 때 2차전지 하셨던 분은 관종이 2차전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뜨는 날 그 고객들의 거래량이 막 늘어나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IT 하시는 분들은 또 IT만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 매도하셨던 자금을 가지고 어떤 업종 어떻게 들어갈지 이거가 아마도 아까 제가 좀 전에 우리 그 황유현 팀장 영상을 내가 보면서 왔거든요. 똑같이 황유현 팀장 아이디어는 저랑 비슷해요. 결은 다르지만. 그런데 거기서 업종을 추려보고 여기서 어떤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고민해도 늦지 않다. 사실은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2월달, 3월달에 그럴듯한 주도주가 없었잖아요, 대표님.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여태까지 주도주 행로병사를 봤을 때 1분기에서 지금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여름까지 쫙 오르는 게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1년 농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마도 이 상황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우리 가족분들 너무 답답해 하시지 말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어제는 기억을 해보시면 거래소만 좋았죠. 그랬죠. 저기 코스닥은 빠졌고 근데 오늘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수급을 봤을 때는 그냥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코스닥 보시면은요. 코스닥이 올해 최고가를 썼어요. 오랜만에 작년 언젠가요? 작년 한 8, 9월 이후로 900포인트를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900을 안착한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코스닥 업종 내에서도 그러면 코스닥이 오르려면 당연히 2차 전지가 올라야 되니까 오늘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움직이지 않았었던 솔직히 에코프로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 쪽이 조금 더 오늘은 강한 하루였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수가 움직였답니다. 업종이 좋아진 게 아니고 지수를 산 겁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런 식의 플레이가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들이 이틀간 역대급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이천지가 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 4조 원, 이 4조의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이게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 근데 삼성전자의 그 투자 성향을 봤을 때에는 글쎄요, 좀 보수적인 성장주에 갔을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빠질 때 다시 살 겁니다. 일부는.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서는 지수가 무지막지하게 빠지는 리스크는 작업은 좀 덜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좀 대기 수요가 있으니까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일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업종 내에서 조금 테크 결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요즘 조용하게 뭐가 잘 움직이냐면 스마트폰들. 맞아. 이제 지금 그때가 왔다. 맞아. IT 부품할 때가. 맞아요. 제가 어제가 그제 아침 영상을 좀 보긴 봤는데 그 어느 이사님께서 그 얘기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요. 오늘 거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약간은 하시던 분은 그것만 한다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테크 쪽에 좀 더 집중된 어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일단 지금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한번 동향을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어쩌면 또 그 돈이 일부가 또 시장에 재투자가 되면서 오늘 이렇게 시장이 올라왔던 개인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코스닥 쪽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 갔을 수도 있죠. 물론 오늘 매도는 엄청 나왔어요. 오늘 3,600억 정도 코스닥에서만 나왔었고요. 3,600억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런 매도는요. 좀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의 매도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보면은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장이 올라올 때 분명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하이바이라고 그러거든요. 높더라도 하는 하이바이 하시는 소위 매수세가 있어야지 장이 좀 올라가는 건데 오늘 제가 보기엔 그게 워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단 조금 급하게 올라온 건 있죠, 대표님.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내가 너무 심하게 갑자기 내일 또 삼성전자 8만 원 뚫는다고 8만 원 드디어 뚫는다 간다 이런 식의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조금 오면서 어떤 말씀드리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가장 많이 들은 현장의 소리는요. 포모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빠진 종목들이 또 몇 개 있어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 장에 빠진 종목 내 것만 왜 이래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수 2,750인데 계좌 잔고가 늘어나질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고요. 물론 저도 포함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정도 지수 상승이 나왔으면 대부분 분들이 내장고가 많이 나아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내장고 나아지 생각할 거면 개인 투자자 포트 비중에 삼성전자가 30%는 있어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많이 파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로 다 느끼시지 못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좀 빠진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있는데 최근에 강했던 것들이 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중심주에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고 계셨었구나라고 약간의 위안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럴 때 종목 바꾸시면 안 됩니다. 종목 교체하지 말자. 네, 왜냐면 가는 것도 바꾸거든요. 안 되는 거 팔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볼게요. 어제도 똑같은 소리를 소식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거죠. 삼성전자만 갈 것 같아. 뭐만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또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시장이 바닥을 지수를 잡아주면은 분명 대기 매수가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그게 한 2, 3일 정도 텀으로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포모에 빠져서 이제 많이 올랐던 걸 이제 잡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바꾸는 거 안 된다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그냥 급하게 현금화, 그러니까 너무 잦은 매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계좌를 망치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거의 매매를 안 했거든요. 정말로.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다 떠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계속 빨가서 지수는 오른다, 뭐 경제TV 보시면 이제 2,700 돌파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나는데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이 말씀은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은 사실 하이닉스의 날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8% 올랐죠. 네, 야, 엄청나요. 하이닉스 오늘 외국인들이 또 하이닉스를 많이 담았는데 네. 어제 사실 삼성전자가 올랐을 때 하이닉스가 빠져서 네. 이제 좀 디커플링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비웃어 버렸어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HBM 업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고, 어제 이거 딱 보고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또 롱숏이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롱, 하이닉스 숏. 이런 왜 이렇게 같은 업종 내에서도 롱숏 플레이가 계속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잘 나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HB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일단 업종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마이크론은 HBM 때문에 오른 건데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게 레거시가 움직인 거예요. 전공정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시장에서는 HBM만 작년 7월부터 계속 올랐는데 전공정이 조금 밑에 돌리다가 오늘 돌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역할의 선봉장은요, 하이닉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런 식으로 다시 전고점 부분까지 강하게 안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펼쳐졌다 보시는 게 어떨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3,900억 정도. 네, 이렇게 했으니까는 뭐 삼성전자 많이 샀지만 하이닉스도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될 것 같고, 이 정도의 역대급 매수는 저도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렇지. 하는데 이거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 가격이 올해 1월 고점도 아직 못 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여기 요 79,000에서 8만 원 사이의 요 간격을 어떻게 메꾸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일단 아마 지수 방향성이 결정될 테니까는 방향성 보고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 이럴 때 워워 말씀드리거든요. 조금 마음을 좀 식히시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반도체주 없으신 분들은 막 초조해가지고 그럼요. 이건 내가 너무 진작 살 걸 막 이런 후회하시는 분들 여러 봤는데, 네, 하여튼 뭐 이러다가도 좀 밀릴 수 있는 거니까. 네. 자, 오늘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좀 제외하고 또 특징적으로 보셨던 어떤 섹터나 주식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가족분들이 전공정, 후공정 좋아하시니까는 그냥 특이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소재 쪽에서 진짜 무거웠던 소재 종목 기억하실 때는 가족분들 뭘까요? 막 글 쓰실 거예요. 동진쌤. 그렇죠. 안 봐도 나오죠, 그렇죠. 우리 동진이가 달라졌습니다. 16% 뽑았습니다. 와, 진짜. 그런데 저 오늘 매매 안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면서 솔직히 쳐다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10% 뜰 때도 진짜? 15%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밀릴 거라고 생각했지. 맞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과거에 계속 차트 보십시오. 차트가 계속 음봉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역대급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고, 역대급 들어온 거는 역시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참고로 좀 무식하잖아요. 걔들은 안 보고 들어와요. 그냥 기관들이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동진쌤이 게임. 그리고 또 답답했었던 거, PSK 홀딩스만 우리가 맨날 보지만 PSK 이가 이런 식으로 9%. 그리고 그 답답했었던 미세공정의 대표주자 유진테크 15%, 14% 이런 식의 이루어졌는. 사실은 차트만 봤을 때는 못 삽니다. 그렇지. 예, 못 삽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죠? 2월 달에 급락. 요 급락이 언제였냐면 아마 밸류업해서 수급 무너질 때였을 거예요. 그때와 그 정도까지 일단 올라왔으니까 무너진 시점까지 올라왔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일종의 매물벽이 되는 거죠. 또 일부분. 그리고 어제 많이 올랐었던 PSK 홀딩스라든지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포모 말씀드렸는데 오늘 빠진 거 들고 계신 분들은 어제 그제까지 좋은 거 들고 있으셨던 분이에요.
삼성전자 몇 년씩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오히려 좀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가끔 설명해 드리는 종목이 있는데 월덱스라고 있거든요. 얘가 낸드 쪽 비중이 높아요. 지금 저기 투자 전략 보시면은 디램 쪽보다는 낸드 쪽 비중이 높아지는 종목을 소부장을 봐야 된다 이런 전략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르지 않았었던 월덱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게 들어왔다. 누가 들어왔냐면 대부분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소부장 안에서도 조금은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전공정 위주의 소부장 레거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 참 드라마틱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증시는. 네. 지금 지주사들도 오늘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반도체 삼성전자만 좋아지는 장, 하이닉스만 좋아지는 장, 이 반도체만 이거를 걱정했는데 오늘 봐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대부분 그때는요. 그때 이제 2017년도 아마 그때 얘기하실 것 같은데 16년, 17년도요. 그때는요. 수급 주도권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니까 갔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가장 액티브한 분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레포트도 다 보시고 우리 815 같은 방송도 있고요. 툭 건들면 웬만한 전공정 장비 다 나오시지 않습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모르는 게 아니고 타점을 찾는 거라고 우리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너무 그것만 가는 시장은 아니다. 같이 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주사 관련주도 오늘 좋았는데 CJ예요. CJ가 진짜 안 움직였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게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 전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또 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올리브영이 상장을 하면 좋을까요? 안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안 하는 게 주가 입장은 낫겠죠.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흐름으로. 맞아요. 그런데 주가 오를 때 시황 보면은 또 하반기 상장 기대감으로 오른대요. 또 빠질 때 보면 상장 또 한다 그러고 이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일단 지주사 안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지주사 뭐 삼성물산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은 그때 달라요. 처음에 밸류업 시작되고 2월 달에 지주사 다 올랐는데 지금은요. 시황 따라 움직입니다. 종목들이. 그런데 지주사도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뭐 저기 답답해서 이제 매매를 안 할 종목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답답해졌어요. 이렇게 되니까는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는 해볼 만한 수준까지 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중이고 오늘도 최근에 이제 두산이요. 두산이 엔비디아 모멘텀으로 잘 움직였었다가 최근 며칠 쉬었거든요. 그런데 전 쉴 줄 알았는데 다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엔비디아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종목을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분산할 필요도 있고 집중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 시장에 따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은 하나의 모멘텀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시기니까는 그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에 집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지주사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증시도 이렇게 좋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 결과이겠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LG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 발표. 역시 항생도 좋았고 거의 2%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일본도 좋았어요. 2% 상승했으니까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해외 흐름도 오늘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글로벌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땐 오늘 일본이요. 니케이가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다시 돌파했습니다, 대표님. 야, 진짜 강해. 정말로 강해요. 솔직히 저 여기서 무너질 때 이거 너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좀 흐르다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를 한 이틀 부비되다가 바로 돌려쳐요. 난 어제 그젠가요? 금리 마이너스 금리 중단. 금리 종료죠. 그거 하면서 은행에서의 그 ETF 매입 이것도 중단한다라는 얘기들 있어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유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로 이건 유동성장이 만약 일본은 거의 유동성인데 이거 오게 되면은 이게 주가가 이게 빠지는 걸 다 기다리는 거죠. 아까 서대 삼성전자 매도 자금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 진짜 강한 시장이다 부럽다 우리도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이게 좀 오늘 좀 이슈가 뭐냐면은 사실은 어제 그 삼성전자 시작을 시킨 거는 젠슨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젠슨 왕이 삼성 HBM3E에 승인이라고 친필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근데 물론 그게 최종 통과돼서 납품까지 의미되는 건 아니라고 기사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 시장에서는 더 세게 반영을 하니까 친필로 썼다니까.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세상인 거죠. 그럼 아직까지.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일단 시장에서 제대로 좀 먹히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얘기 나온 김에 좀 FOMC 얘기 잠깐 좀 드리자면은 이거죠 대표님. 그 FOMC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점도표가 중요해요. 24년도에 점도표 중앙값이 4.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12월과는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틀 전에 찐시장에서 어디죠? 그 골드만삭스랑 노무라의 FOMC 미리 예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골드만삭스 잘 맞췄어요. 그냥 골드만삭스 말처럼 됐습니다. 노무라는 연내 2회밖에 안 한다 그랬잖아요.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골드만삭스 시장대로 움직였어요. 어떤 식의 얘기가 있었냐면 물가 전망치, 실업률 이런 부분이 거의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민자 들어오면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제 및 물가 전망치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반응이 패드워치가 우리 많이 보잖아요. 패드워치에서 6월달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전에 50%대로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니까 64%로 급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6월에 하긴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비둘기 파월이라고 표현하던데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맨날 이제 비둘기 타고 있는 파월 사진이 돌긴 돌더라고요. 매파 파월 맨날 이게 제목이었는데. 호키시 하다가 이제 비둘기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는 뭐 물론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또 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시장 반응이 그 제대로 된 반응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옳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